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생님들께서는 일 외에 쉬는 날엔 어떤 식으로 휴식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가님들 중엔 일 외에도 그림이 취미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생님들께서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 그냥 그림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나가서 좀 그 시즌은 지나지 않았어요? 그림 맞아요. 취미가 된? 맞아요. 네네. 완전 초반에는 그림이 뭐 취미였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그냥 뭔가 그 그림 그리는 이 머리를 그냥 쉬어주고 싶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막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손목이 너무 아프니까 오히려 그냥 손을 안 쓰는 일을 하자 싶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뭐 이쁜 카페를 간다든지 디저트 먹는다든지 그런 거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림만 계속 그리기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시간 이외에 휴식 시간에는 격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라서 완전 공감합니다. 완전 공감돼요. 네, 맞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말에는. 제 기억에는 그 태선님이 그 주말에는 보통 롤 한 판 하시고 또 일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이제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집에서 막 외주도 받고 막 이러니까. 근데 외주가 없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거나 쉬거나 이래 봐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하면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프리랜서는 자기 그림만 계속 그리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일만 하고 사니까 인간관계가 좀 멀어진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이제 좀 지인들을 만나고, 뭐 친구나 뭐 그런 거 만나는 것도 도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업계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쉬는 날엔 보통 이제 좀 요즘에 해외 못 가니까 이제 좀 국내 여행을 좀 다니기도 하고. 딱히 뭐 여행 가는 거 좋아했는데. 포커스. 사실 이제 그림에 파묻혀가지고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내가 인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일이 들어오고 그거 자체가 축복이지만 또 이제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생활이 되고 이제 그게 끊어지면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데 아무튼 소중하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이거 또 많이 하다 보면은 쉬는 날에는 좀 그림 좀 놓고 싶다 이런 게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생기기 때문에 주말이나 뭐 이렇게 쉴 때 딱히 또 개인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인작은 그냥 해야 되는데 항상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고 너무 일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셰프들도 집에서는 다 망한다고. 맞아요. 그런 생각해요. 그 음식 냄새도 뭔가 자기가 이렇게 직접 맡기 싫을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림을 한 달간 안 그려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일본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저도 그랬는데 오히려 한동안 그림을 안 그리고 쉬고 나서 돌아오면 뭔가 더 열심히 그리게 되고 맞아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일정이 막 한 3일 정도 비어. 그러면은 되게 그냥 쉬자 하는데 뭐 하고 쉬지? 이런 거.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뭔가 그냥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해. 뭘 하면서 쉬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또 이 일만 끝나면 쉬자 하고 또 쉬고 있는데 쉬면 또 불안해. 맞아. 엄청 불안해요. 이게 너무 장기간 일만 해서 그런 것 같아. 특별하게 엄청 크게 쉬는 일 없이. 프리랜서 때는 그게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뭘 할 수가 없어. 계속 그림 생각만 나가지고. 맞아요. 막 뭐 놀면서도 갑자기 문득 맞아 이대로 놀아도 되나? 그림 그려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코로나 이전에는 아예 그냥 해외여행 일정 같은 거 그냥 잡아서 그냥 그때는 그냥 맘 놓고 그냥 푹 쉬는 날들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갔어요. 멋있는데요? 저희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 최근 관심 있었던 장르 또는 컨셉이 있었는데 관심 있던 작업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면서도, 이거는, 내가 봐도 좀 안 예쁘게 나왔는데? 막 이랬는데, 그게 공개가 되니까 의외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남들이 모르는 걸 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생각이 많아져요, 그때는. 내가 좀 코드를 잘 못 잡았던 건가? 나는 왜 별로라 생각했는데, 왜 이게 반응이 좋았던 거지? 막 이런 거, 혼란스러워요. 그런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아티스트들이 보는 눈과 본인이 만족하는 수준과 아니면은 그 유저들이 그냥 일반 그림을 모르는 유저들이 좋아하는 그 범주의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차이? 약간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잘 그리는 사람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딱 들어맞게 꽂히게 이제 그린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림이 인기 있는 거는 인체를 뭐 완벽하게 그린다 해서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는 게 되게 그래서 아까 길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의 작업물의 인기를 끌 때가 왕왕 있죠 보면은. 맞아요. 이번 건 대박이야 했는데 반응 별로 없고. 맞아. 근데 이렇게 바로 이거는 굳이 올려야 되나 했던 게 의외로 좋은 일을 물어다 줄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비슷해요. 야 이거는 올리면 끝장난다 이랬는데 올리는 반응이 내가 끝났어. 내가 끝장났어. 진짜 다들 비슷하네요. 진짜. 진짜 작업물들을 다 올리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음악가들도 약간 비슷하대요. 이제 막 히트곡 곡 나왔는데 이거는 뭐 대박 난다 뭐 했을 때 뭐 대박 안 나면 뭐 그렇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박 안 난다고 했는데 막 대박 나면 막 회의감 느끼는 내 뭔가 이제 선택이 좀 안 맞았던 걸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작곡가도 비슷하대요. 요거는 뭐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억나는 순간 같은 거는 뭐 내가 원하던 프로젝트가 왔을 때인데, 근데 보통은 내가 원하던 거를 보통 하진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한 90% 그린다. 예를 들어 개인작은 내가 100% 다 내가 원하는 걸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주 같은 경우에는 한 90%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그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종종 이제 10%의 좋은 내가 정말 원하는 작업물이 들어오면은 정말 재밌죠. 그림 그리는 게 그때서야 이제 재밌어지죠. 마치 그런 건가. 이게 너 그림 잘 그리니? 네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코트 좀 그려줘, 조코 코트 그려줘 이런 것처럼 원하지 않는 작업물들이 종종 들어올 때가 있죠. 왜 나는 실사 그림체인데 나한테 힘들게 연락해놓고 근데 2D 그림체를 나한테 그런 거 가끔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의뢰가 왔는데 전혀 내가 안 그려봤던 거, 그러니까 내 그림이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제 의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감 기간이 되게 임박해요. 또 심지어 그러면 이거 분명히 어디 펑크가 나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릴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그릴 수 있는 사람 많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리고 싶으면 못 그리는 건데도 오면은 가끔 그런 생각 들기는 해요. 이건 좀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거의 데뷔작이나 마찬가지인 게 그 제오닉스의 소드걸즈라는 게임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되게 취향의 캐릭터가 왔어요. 좀 좋아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네네네. 프릴도 많고 드레스 입고 아가씨에 막 부잣집에 이런 원래 되게 그리고 츤데레 막 이런 정말 원래부터 인기가 많은 그런 되게 요소를 많이 갖춘 캐릭터가 왔단 말이죠. 근데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캐릭터였어서 되게 즐겁게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심지어 그 캐릭터가 뭐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도 없이 그냥 딱 설정서만 와서 그렸는데 막상 이제
오픈 날짜가 딱 공개가 됐는데 그 메인 캐릭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모르겠구나. 저 아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그때 나중에 비하인드 이야기로 원래 메인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뭔가 그거를 메인 캐릭터 넣으려고 했던 그 캐릭터를 담당해줄 그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제 그 캐릭터가 조금 이제 계속 나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 같은 느낌의 이야기를 뒤에서 그래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 내부자인지도 몰랐지? 진짜요? 그런 얘기를 뭔가 들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운이 되게 좋았죠. 그래서 되게 즐겁게 그렸고 실제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걸 그리다 보니까 실력도 많이 늘 수 있는 약간 그런 되게 기폭제가 돼준 캐릭터예요. 네, 그러니까 운이 엄청 좋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프리랜서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수입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네. 시기 잘 타서 그런지 그냥 한 2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TCG 시기를 너무 잘 탔어가지고. TCG 시기가 딱 2012, 2013년 이때였죠? 네, 맞아요. 자, 근데 지금 거의 10년 전이네요. 요즘이랑 좀 많이 다르네. 세상에. 그때 제가 월급을 완전 진짜 이게 뭐지? 완전 기초소득자? 맞아. 그런 시급? 연봉을 진짜 정말 초봉을 정말 적게 받았어가지고 근데 외주 가격이 그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녔을 때보다 조금 더 풍족하게 저도 약간 되게 유지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연하님이랑 같은 비슷한데 저도 이제 한창 TCG가 막 뜨고 어플리버시 단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첫 프리랜서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받던 것보다 딱 2배 벌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외주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길세님이 저를 그 판타지 마스터즈라는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처음 외주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는 그때 5만 원이었지만 그때 지금도 유명한 분들이 그때도 그걸 많이 했어요. 지금 막 엄청 막 유명한 프로젝트에서 막 AD 하시는 분들도 그 프로젝트 많이 했고 그래서 그걸로 뭐 한 달에 한 10개를 그렸었는데 10개를 그리면 50만 원 벌잖아요. 50만 원으로는 뭐 딱히 생계가 안 되잖아요, 사실. 50만 원은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래도 뭐 이게 어디냐 하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이제 또 회사 들어가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프리랜서 외주를 하면서 또 회사 연봉은 2배가 되고 네,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오간 거죠. 딱 그 시류에 맞춰서 또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느낌. 저는 그때 다른 얘기하려고. 도수피님이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인이고 잘 그리는데 어떻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알려드렸던 건데 이제 더 잘 되셔가지고 이제 저도 막 반대로 일을 받기도 했고 서로 이게 좀 오고 가는 게 있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알게 돼서 이렇게 강사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오고 가는 게 막 있어요. 저는 TCG 붐이 아직 불기 전에 일단 데뷔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칸초로 데뷔. 칸초 아니고.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뭐 회사도 안 다니고 있었고 그냥 진짜 뭐 소드걸즈랑 뭐 좀 그런 그때는 TCG 게임 막 일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소드걸즈랑 이제 동인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코미월드에서 약간 보컬로이드 덕질을 하면서 근데 그때 좀 괜찮았거든요. 집이 괜찮았어요. 짭짤? 뭐 좀 괜찮았죠. 네. 근데 막 그렇게 일한 것처럼 많이 벌지는 못해요. 역시 이렇게 그 돈이 워낙 단위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뭐 자취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제 TCG 붐이 불면서 확 올라갔죠. 지금 시장이 옛날보다 확실히 좋아진 게 어플리버시 한번 뻥튀기를 했잖아요. 시장에서 외주 단가 뻥튀기 했는데 중국이 한 번 더 뻥튀기 해줬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지민님처럼 초창기에 외주하셨던 것보다는 시장은 확실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요즘은 커미션도 그 정도 가격 안 받죠. 옛날 가격. 네, 요즘 훨씬 좋죠. 예를 들어서 아까 도스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막
50장 그렸는데 지금 단가로 50장 그렸으면은 와, 네, 일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달라져. 네. 진짜 예전보다 훨씬 그런데 고생. 사이즈 되게 작지 않았어요? 그림 사이즈. 그렇죠. 금방 3만 원. 그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태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만화가 문화생도 하시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만화 문화생 할 때는 진짜 못 벌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라면값 정도 받으셨다고. 네. 그때 만화 지망생 할 때 제가 한 달에 6만 원 벌었거든요. 6만 원 벌어서 차비 쓰고 밥 먹고 그때 이제 태섭형도 이제 문화생 하실 때 6만 원을 벌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좀 채색 같은 거 배워가지고 웹툰 학원으로 간 학생들은 그냥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월 2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화를 잘 못하고 채색만 우선은 할 수 있어도 가서 200을 벌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즘 많이 나아졌다. 그러게, 세상이 좋아졌어. 좋네요. 이거 약간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라떼는 시작하는 것 같은데. 라떼 시즌. 네, 라떼. 네. 아무튼 지금은 외주를 한 달에 하나, 2개 정도는 받으셔도 생계 유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이라서. 그럼 또 내가 만약에 이번 달 한두 달 일했는데 일이 없다 이러면은 그때 이제 개인작 해가지고 또 SNS 올리면서 또 내 인지도 키우고 이런 게 계속 병행이 되면은 나중에는 계속 또 꾸준히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죠. 외주도 최대한 열심히. 이거 먹고 살기 좋아졌어요, 그림쟁이들도 이제. 네, 그죠. 확실히 좋아졌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요즘 회사 입사 안 하는 분들도 많대요. 그죠? 그죠. 맞아요. 많죠. 요즘 많죠. 입사 안 이사 하고. 쪽은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세대 중에 원화가 가장 먹고 살기 좋은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다음으로는 프리랜서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물론 제 생각은 인맥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인맥이 앞서서 본인 그림이 일단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인맥이 있어도 그림이 엉망인데 외주를 주진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네. 진짜 좋은 인맥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회도 못 잡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인맥이 좋아서 일을 받아도 못 그리면 욕먹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멘탈 무너지고. 그래서 맞아요. 1순위는 본인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 인맥이 있으면 약간 플러스로 도움이 되는 거지. 네. 어느 정도 실력 도달했을 때 좀 인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맞죠. 인맥보다는 일단은 실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만 해도 제가 지금까지 프리랜서를 다른 분들처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인맥을 통해서 들어온 외주보다 그냥 SNS 통해서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통해서 들어온 외주가 더 많거든요. 인맥으로 한번 이어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유지를 할 수 있느냐는 이제 자신의 그쵸. 문제인 것 같아요. 인맥으로 이 회사에 내가 연결을 해줘도 이 회사에서 네 인맥이 어떨 건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거든요. 인맥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 일단은 그냥 그래서 그래 네 소개니까 만나 써보자라는 가정하에 썼는데 의외로 잘 나왔어. 그러니까 쓰죠. 근데 안 나와. 예상 대응하고 바로 그냥 못 쓰겠다 하죠. 외주 소개시켜줬는데 좀 별로라가지고 반대로 내가 욕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 있어요. 네, 뭐 그죠. 이런 사람 소개시켜줬냐라는 좀 맞아.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래서 외주 소개시켜주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요즘은. 내 평가도 좀 어느 정도 깎이는 좀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낑겨가지고 등 터지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물론 그런 케이스가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없는데. 근데 또 뭔가 이제 내가 인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탓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반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SNS 활동 별로 안 하시는데 외주는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특징이 잘 그려요. 기본적으로. 네. 맞아. 네. 이런 분들은 인맥 통해서 보통 일을 받으시는데 기본적으로 엄청 존잘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인맥이지만 그 회사로서 내가 이제 아티스트가 개인의 회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개인 회사인데 거래처를 많이 뚫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인맥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뚫어놓은 거다.
상대 거래처에서도 이 사람 실력 없으면 거래 안 하겠죠. 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성공하신 분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항상 궁금했어서 선생님들은 노력하시는 거나 공부하시는 거나 꿈 같은 것들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가치관을 여쭤보고 싶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성공한 분들은 일단 전 뺄게요. 저도 성공하지 않았어.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뭐 라서 다들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망생분들이 보기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처럼 보일 거예요. 아니 그냥 다들 목표들이 그냥 있고 어떤 거 하고 싶다라는 게 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냥 그 목표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좋다고 그냥 평소에 생각하고 이게 그냥 가면서 좀 막 힘들고 뭐 넘어지고 다치고 뭐 이래도 이게 다 경험치다. 나는 경험 쌓이는 만큼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목표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평소에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주변에도 잘 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꾸준히 계속 노력하시고 그리고 회복력이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막 멘탈 갑자기 막 부서지면서 그냥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한 만큼 내가 이걸 더 뭐 개선하면 되겠다, 부족한 부분 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이 잘 되길래 저도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계속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림이 뭐 1, 2년 그리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맞아요. 몇십 년짜리 장기 레이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타격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멀쩡히 그 다음날에도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타격을 받았을 때 한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해. 근데 이렇게 회복 기간이 필요한 분들은 많이 안 늘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타격을 받아서 꽁 해서 있는 시간이 정말 아깝거든요. 맞아요. 진짜 아까워요. 그 순간에 그냥 부족한 부분 메꾸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이 회사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자괴감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림 안 그려. 이러면 좀 못하고.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요. 그 근데, 순간에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더 잘 한 될 텐데. 10군데 떨어져도 계속 작업 이어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망생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성공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잘 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일단은 좀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생각 많이 하는 게 왜 이렇게 집중 안 되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못 그리지?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건 그런 다들 생각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 이렇게 못 그리지라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더 늘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속 이제 원동력? 맞아요. 그러면서 왜 못 그리지? 하고 찾아보는 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 그냥 나 못 그린다 이러고 아유 진짜 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왜 못 그려 보이는지 그 이유를 그냥 찾아보면서 개선하고 그러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진짜 조금씩이라도 늘거든요. 뭐 꿈이나 어떤 가치관을 말하자면은 일단은 늙어서까지 계속 잘 그리는, 예를 들어 뭐 60대까지도 잘 그리는, 60대 70대까지도 일단 그럼 계속 잘 그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싶다. 더 늘고 계속 그냥 죽기 전까지도 그냥 더 나은 방향성을 위해서 보는 사람? 뭐 그렇죠. 누구나 목표는 그 롱런이라고 생각해요. 좀 워낙 흐름이 빠른 시장이기도 하고 너무 내가 너무 도태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실력 는 거 나만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학생들에게 많이 해주고 싶어요. 보면 진짜 많이 늘었는데 뭐 선생님 저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죠? 막 이래요. 그러면은 막 예전에 그림 딱 갖고 와서 탁 보여주면서 자 우리 비교해 볼까요? 막 이러면 막 기쁨의 비명인가? 막 엄청 난리를 치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저도 항상 학생들을 보면서 배우죠. 일단 나를 믿자고 가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앞으로 뭐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제 자신을 믿고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그림을 저는 좀 친구들이 그래요. 넌 자학을 좀 많이 한대요, 그림에. 그러니까 계속 그냥 무난하게 나왔는데도 계속 아니야, 난 글렀어, 나 멀었어 막 이러면서 막 혼자서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림을 되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요즘 주변에 막 그림 보여주면은 대충 다 잘 그렸다고 해주잖아요. 그냥 예의상인지 몰라도 뭐 진짜인지 몰라도.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안 믿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건 아닌데 좀 더 나를 좀 더 이렇게 똑똑하게 좀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너는 이렇게 하면서 좀 스스로를 좀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러거든요, 성향이.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친구들 보여주실 때는 잘 그렸대요. 근데 이제 뭐 그림 안 그리는 사람들 보여주면은 야 근데 얘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러면 이게 객관적이지 못한 거구나. 왜냐면 그 사람들도 어쨌든 그림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고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조금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오히려 그림 안 그리시는 분들이 더 잘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옛날에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보여주면 얘 이렇게 눈이 왕눈이만 하니 맨날 맨날 미미랑 그만 그려 막 이러시면서 너는 왜 손을 항상 이렇게 그리니? 그래서 다리가 이상해. 근데 뿌듯했던 게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아까 코프님 말씀대로 그냥 그래 난 아직 멀었어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시더니 얘 너 많이 좋아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엄마는 저희 집은 옛날부터 좀 좋은 얘기 안 해줬어요. 맨날 뭐 하면은 좋았는데 뭐 이건 좀 이렇게 하지 그러니 엄마가 얘기해 주시는 거는 진짜구나 찐이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림을 보고 누가 봤을 때 또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치관이나 뭐 이런 걸 그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거창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뭐 어떻게 돼야 되겠다 내지는 뭐 이런 뭐 체계적인 뭔가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안에서 제가 한 가지 든 생각은 그거 같아요. 그림을 지금까지 잘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이 그림 그리는 거 재밌어 하세요, 보통.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상황에 따라 틀릴 수는 있잖아요.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재미를 떠나서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재미보다는 일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이게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림을 끝까지 오랫동안 그리시려면 제가 볼 땐 그냥 스스로 그림에 대한 덕질을 하시는 게 가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일러스트 같은 거 그릴 때 저는 이제 얼굴에 집중을 많이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하나 그리는데도 저희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전 일러스트에서 얼굴 하나 그리는데 한 2, 3일 정도 소요할 때도 있다. 오래 걸릴 때는. 이게 얼굴이 예쁘게 완성되면 저는 그 얼굴 예쁜 것만 보면서도 흐뭇해가지고 나머지 그릴 때 너무 즐거워요, 그림이. 본인들이 그림 그리실 때 본인이 자기 그림에 덕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해놓고 그리시면 좀 더 즐겁게 오래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다른 사람 그림과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괴감도 오게 되고 그게 힘든 거 다 느끼게 되는데 너무 남과 비교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것도 오랫동안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은 느낌? 뭐 사실 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치관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그냥 재밌어서 했을 뿐이지 대단한 뭔가가 없어요. 전 정말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20년 동안 경력을 하면서도 계속 늘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그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동력은 네네.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약간 뭐랄까 오기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제 학생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스펙이 되게 대단한 게 없어요. 한국에서의 경력을 따져보면 제가 뭐 3N이라든가 NC라든가 넥슨 이런 대형 개발사를 제가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펙적으로 봤을 때 제가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중소기업이나 스타팅 업체를 전전했던 게 저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제가 아마 큰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 관리직으로 제가 자리를 잡았다면 제가 그림을 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네, 근데 오히려 제가 대형 개발사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제가 못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만 계속 주구장창 그렸던 게 아닌가. 그게 지금 시대랑 맞물려서 뭔가 약간 운 좋게 보상받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해요. 뭘 제가 노리고 한 건 아니고, 네, 어쩌다 보니까 좀 잘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운도 실력이죠. 이게 네, 자리를 못 잡고 떠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 그렇죠. 좋게 포장하자면 이제 도스피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이 되는데, 네, 그런 거죠.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수익은 게임 회사와 비교했을 때 연봉 차이가 심한지,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회사에 취업하는 것보다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처음에는 회사에 취업하는 편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젊었을 때는 회사를 한 번은 다녀보라고 말은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저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렸을 때 이제 회사에서 실수를 하면 그냥 그래 어리니까 틀릴 수도 있지 막 이래요. 좀 관대해져요. 근데 나이 좀 먹고 실수하면은 야 지금 저 나이 됐는데도 조율을 저렇게 못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달라져요. 그게 평가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젊었을 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경력을 안 쳐주잖아요. 보통 회사에서 잘 안 쳐준다고 들었어요. 그게 뭐 3년 프리랜서 했다고 경력 3년 안 쳐주고 뭐 많이 쳐줘도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한두 번이라도 다녀봐도 괜찮지 않냐. 뭐 오래 안 다녀도 되니까. 또 회사에서 돌아가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체계라고 하나요? 그 시스템? 체계. 뭐 그런 것도 좀 익숙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인맥도 아까 말씀한 인맥이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했지만 이게 또 게임에서 다니면 꼭 일러레들이랑 친해지지 않고 뭐 기획자라든지 뭐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이 친해지면은 나중에 좀 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오더라고요. 저는 그 좀 덕을 좀 몇 번 볼 뻔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번은 다녀봐라. 그 얘기는 꼭 하는데 요즘은 뭐 많이들 안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필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그 4대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집에 만약에 부양가족 뭐 부모님이 일을 안 하고 있다든지 뭐 이제 보험이 그렇게 하면은 지역보험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그런 집안이 만약에 그런 식이면은 회사를 다니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꼰대 같나요 제가? 아니요. 현실적인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약간 이걸 좀 야가 빠진 생각일 수 있는데 회사를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돈 받고서 내가 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연습 장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내가 주변의 경력자들을 보면서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사실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고, 방금 글쎄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나름의 인맥이 생겨서 그분들이 타 회사들로 이렇게 똘똘히 흩어졌을 때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저한테 또 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한 번쯤은 회사를 경험하시는 건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좋다. 짧게라도 그냥 회사 생활을 한 번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때도 이제 뭐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사회생활을 좀 해본 거니까. 맞아요. 경험을 아예 안 해본 거랑 조금이라도 해본 거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지금 학생분들 중에서도 이제 프리랜서를 좀 오래 했는데 회사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또 다시 회사 간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에 이미 답이 있는데 프리랜서는 약간 불안한 것도 좀 있어요. 네, 이게 급여가 일정치 않고 잘 벌 때는 또 이렇게 잘 버는 그 맛에 또 취해가지고 막 좋다가도 일이 또 없는 시기가 되면 막 자괴감 빠지고 막 이러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확실히 회사 생활이 안정적인 건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프리랜서의 장점이라면 그거죠. 이게 예상치 못한 수익. 네, 많이 벌 때 그 쾌감은 있죠. 네, 그리고 보니까. 네, 자유롭다는 것도 또 있고. 근데 저는 뭐랄까 일단 작업하는 걸 그렇게 저보다 훨씬 잘 그리시는 분들을 작업하는 걸 가까이서 볼 기회가 되게 없었거든요. 회사 다니기 전에는. 근데 그게 엄청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다녔을 때 일단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자기 실력도 막 되게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도 물론 좋지만 회사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뭐 다녀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프리랜서 활동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지서도 뭐 무슨 말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맞아요. 제가 충격받았던 게 그냥 이제 외주로서 진행할 때는 회사 내에서 어떻게 실제로 회의가 오가고 이런지 전혀 모르니까 약간 외주를 할 때 좀 스케줄 좀 미루기도 하고 좀 어느 날 좀 대충 처리할 때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막상 회사를 가가지고 제가 외주하던 회사에 직접 입사를 해가지고 그 외주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부에서 보니까 이게 와 이렇게 내부에서 또 신랄하게 또 비판을 또 까이고 이 작가 자를까 저 작가 자를까 고민하는 그런 걸 직접 보니까 이게 더 현실로 더 인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게. 결론은 그리고 제 3자로 계속 있는 거랑 내부에 직접 가보는 거랑 정말 이거는 경험 차이나 이런 게 정말 크죠. 맞아요, 진짜. 그리고 회사에서 가끔 이벤트 같은 것도 하잖아요. 막 워크숍이라든지 뭐 이벤트인데 사실 그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는 프리랜서를 하니까 그게 좀 외롭더라고요. 막 소속감이 없다는 거에 대한 그게 좀 있었어요. 회사 다니면 그래도 뭔가 날 챙겨주고 뭔가 좀 단체로 뭔가 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기분이 꼭 그림 안 그리고 다른 걸로 즐거운 것도 찾을 수도 있고 막 밥 먹으면서 막 대화도 할 수 있고 근데 프리랜서는 밥을 거의 혼자 먹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혼자 먹죠. 약간 우울증, 약간 외로움 잘 타는 사람들은 또 그게 회사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했어요, 저는. 그리고 약간 프리랜서는 연예인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거 맞아. 발버둥을 끊임없이 쳐야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잊혀지지 않도록. 저는 건강이 엄청 좋아졌어요. 회사 다니면서. 맞아. 생활을 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고 네, 밤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고 밥 딱 정해진 시간에 먹고. 규칙적인 생활. 프리랜서 할 때는 너무 몸이 안 좋았거든요. 확실히 프리랜서를 하면 정말 장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작업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좀 나빠지는 것도 있어서. 그리고 하체만 튼튼해져요. 요즘은 그거 있던데요? 그거 맨날 가는 게 아니고 뭐 주 2일만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계약 같은 거 있다고 들었어. 그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원화 쪽은 그나마 정말 일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프리한 편이고 하니까. 그 원화 파트 자체가 약간 독립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프리랜서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파트이기도 하죠. 회사 생활의 장점과 프리랜서의 장점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은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또 이상한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뭐 그런 것도 좀 그죠. 그런 것도 좀 도움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뭘 하든. 맞아요.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겪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도수피님이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회사 내부에 있으면은 내 그림이 신랄하게 까이는 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이게 타 파트에 비해서 원화 파트라는 특성상 누구나 다 와서 한마디씩 하기 쉬운 파트거든요. 그게 사실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일 수 있죠. 그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아마 오늘은 프리랜서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마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게임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도스피 스튜디오 카페에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설문폼에 남겨주시면 질문들을 모아 다음 콘텐츠에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게임 회사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